안녕하세요, 기현입니다. 오랜만에 추천하고 싶은 책 4권 들고 왔어요. 종종 사람들은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그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잘 사는 방법을 알기보다 왜 사는지를 알고 싶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어쩔 땐 사람들의 삶에 대한 열정이나 열심을 보면 신기하기도 해요. 의미와 이유가 있어야 열심히도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게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신기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삶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질문, 고민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담은 책들을 좋아하고요. 오늘도 좋아하는 책을 고르다 보니 결국 인생에 대한 책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라디오나 팟캐스트, 팟빵 듣는 거를 좋아해서 오늘 라디오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책은 최인철 작가의 굿 라이프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 책을 영상이나 블로그 글 중간에 언급한 적이 꽤 있어요. 심리학과 교수가 지난 10년간 삶과 행복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기초해서 쓴 책이고요. 이 책에서 행복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행복이란 생활의 만족과 삶의 보람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다라고 나옵니다. 이에 대해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는데 박재희 박사라는 분이 쓴 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남의 시선과 기대에 연연하지 않고 내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삶의 자세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만족스럽다. 그 만족의 상태를 자겸이라고 한다. 겸은 만족스러운 것이다. 남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만족스러운 상태를 바로 쾌족이라 한다. 저는 이게 왜 흥미로웠냐면 이렇게 행복에 대한 설명에 남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좀 크게 강조가 되어서 그게 흥미롭더라고요. 또한 행복이라는 것은 다양한 긍정적인 감정을 포함한다고 해요. 긍정 감정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관심 있는, 신나는, 강인한, 열정적인, 자랑스러운, 정신이 맑게 깨어있는, 영감받은, 단호한, 집중하는, 활기찬. 행복이라는 감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행복한지 알 수 있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나는 행복한가? 라는 질문은 즉 나는 무언가에 지금 관심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기도 하다고 해요. 여러분은 무언가에 관심이 있나요? 내가 매 순간 행복감을 느껴야지만 행복한 게 아니라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 그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그때에도 나는 행복한 상태인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하고 싶은 것이 없는 상태, 좋아하는 사람도 없는 그런 무관심한 상태일 수도 있겠죠. 저도 이제 종종 행복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 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정붙일 거, 좋아할 거, 좋아할 사람이 없다면 사실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굉장히 명확하지 않아진다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특히 다른 지인들에게 많이 공유했던 페이지가 하나 있는데요. 행복 칼로리표라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재미와 의미, 이 두 가지가 높은 활동을 할수록 행복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요. 그걸 표로 나타낸 부분이 있어요. 재미와 의미가 높은 활동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바로 여행이었고요. 제가 예전에 평창 여행 갔을 때 브이로그에서 이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 외에도 종교활동, 운동, 데이트, 산책, 자원봉사, 사교활동, 요리, 육아, 취미, 대화,
먹기 이런 활동들이 재미와 의미가 높은 활동에 속했어요.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단지 행복감을 쉽게 느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행복한 활동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루에 이런 행복한 활동들을 많이 해서 행복의 확률을 높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이 정말 좋아서 앞으로도 여러 번 읽고 싶은 책인데요. 공유하고 싶은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책은 인생 수업입니다. 제가 인생에 대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런 책들은 사실 겹치는 부분이 많기도 해요. 앞서 말씀드린 굿라이프라는 책에서도 삶의 의미, 크고 작은 삶의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었고요. 예전에 제가 소개를 했던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삶의 의미를 강조했고요. 인생 수업이라는 책도 어쩌면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의 특별한 부분은요, 이 저자가 죽음과 많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책의 저자는 2명인데 호스피스 관련 일을 오래 했고 죽음 직전의 사람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수백 명과 인터뷰를 했고요. 제가 책의 일부를 잠시 읽어드릴게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내려는 최초의 시도를 합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누구지? 하고 자문하면 대개 우리의 어느 한 부분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지금까지처럼 존재를 이어가리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 더 이상 은행원, 여행가, 의사, 어머니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날이 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만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나는 과연 누구인가? 만일 당신이 사무실의 성실한 직원, 이기적인 삼촌, 헌신적인 이웃이 아니라면 당신은 누구인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에게 진실해지려면 또 자신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려면 일상적인 일에서 그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일에서부터 입고 있는 옷에 이르기까지 기쁨과 평화를 주는 것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의 눈에 가치 있게 보이려고 일한다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만 하는 일에 자신이 얼마나 붙잡혀 사는지 알면 놀랄 것입니다. 가끔씩은 억누르고 있던 충동에 몸을 맡기고 이상하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이 또 특별한 부분은 이런 문체, 어투에 있어요. 뭔가 내용도 그렇지만 전달하는 방식이 좀 명상하는 것 같은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죽음과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서 사색적이고 깊은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우리는 어쨌든 아직은 나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마주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거 앞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무엇을 후회할까? 무엇을 하고 싶어 할까? 이런 것들이 분명히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세 번째 책은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사실 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은 괜히 또 안 읽고 싶은 이상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도 한동안 정말 유명했지만 그 유행이 조금 끝난 뒤에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책 전체가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서 일단 흥미로웠고요. 이게 보니까 심리학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책이더라고요. 많은 부분에서 공감도 했고 새롭게 깨닫는 것도 많이 있었던 책이에요. 특히 좋았던 부분, 기억에 남는 부분은
과제의 분리라는 부분과 타자 공헌이라는 부분인데요. 과제의 분리라는 것은 타인과 나의 과제를 분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내가 상대방에게 대하는 부분, 내가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런 거는 나의 과제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것은 그의 과제인 거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타인의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살다 보면은 많잖아요. 이럴 때 상대방의 과제와 나의 과제를 분리해서 생각해 보라는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과제를 내가 대신 해줄 필요가 없으며 그리고 상대방이 해야 되는 일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뭐 감정 낭비하는 거일 수도 있다.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의 문화 특성상 부모님이 자식과 자신의 과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도 책에서 잠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타자 공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 책을 제가 너무 스포일러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이제 나오는 부분이 타자 공헌이에요. 저도 계속해서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타자에 대한 공헌,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마주하게 되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이 부분이 공감이 되었었고요. 제가 예전에 봉사와 나눔에 대한 영상을 만들기도 했었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타자 공헌이라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 책에서 읽게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미움받을 용기 읽어보신 분도 이미 많으실 것 같아요. 아직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추천을 한번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준비한 책은 다른 세 권의 책보다 훨씬 가볍고요. 읽기 쉽고요. 정말 빨리 읽히는 책입니다. 29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라는 책이고요. 공교롭게도 제 나이가 29인데 저는 28살에 이 책을 읽었고요. 나는 책 읽는 게 좀 부담스럽다. 재미있는 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책이 너무 가볍고 쉬운 것 같지만 읽고 나면은 왠지 뭔가 새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를 받아요. 우리는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지 않나요, 보통? 어쨌든 내가 뭐 1년 뒤에 죽는 거는 아니니까, 물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는 그걸 잘 생각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제 젊은 나이라면 그 가능성이 낮기는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1%의 가능성이라도 그게 나에게 일어났을 때에는 그게 100%가 된다는 말도 있듯이, 또 실제로 주변에서도 생각보다는 젊은 나이에 죽음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나에게는 아직 남은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실지 모르겠는데 좀 더 용기가 생길 것 같지 않나요? 용기가 좀 줄어들 것 같으신가요? 저는 용기가 좀 더 생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만약 우리에게 1년이란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면 이제는 정말로 남들의 시선을 고려할 가치가 더욱 없어지는 거니까요. 나 지금 급한데 이제 나 죽을 건데 남들이 뭐라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남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든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남의 시선을 연연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 더 잘 이제 하게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나는 좀 더 나답게 살게 되겠죠. 저도 사실 되게 좀 젊은 나이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좀 많이 인지하면서 사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의 평가나 시선에 잘 연연하지 않는 편이고 제가 뭐 중퇴를 결심하거나 장기적인 여행을 결심하거나 했을 때도 사람들이 많이 반대를 하기도 했지만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나 한 번 사는데 뭐 한 번 뭐 70년, 80년, 50년 뭐 아무튼 그 짧은 인생 사는데 내 맘대로 못해서 내가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면 뭐 당신이 책임질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게 뭐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삶의 유한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면 사실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기회가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는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25살, 24살, 23살 이럴 때 그때 더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이 아니면 못 간다. 지금이 아니면 몇 달 동안 여행 못 간다. 지금이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그때 더 많이 했었고,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명확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회사에 들어가게 되거나 하면은 장기적으로 여행을 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그 기회를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직장을 다니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살다 보니까 오히려 여행 뭐 다음에 또 갈 수 있지. 올해 안 가도 내년에 갈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좀 더 바뀌게 된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렇게 그 시간의 유한성을 느끼고 또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것을 느꼈던 그 순간들이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했던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주인공이 죽기로 결심을 한 다음에 어차피 죽을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막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내일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마지막 날처럼 사는 것은 분명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미래도 준비를 하기는 해야 되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한 1년 후, 3년 후, 5년 후에 내가 죽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것도 뭐 나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에 더욱 집중하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책 4권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라디오가 여러분에게 좀 마음의 평안과 조금의 만족을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러면 이상커플 채널에서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